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입니다. 제가 옷이 몇 벌 없어갖고 오늘도 또 같은 옷을 입었네요. 좀 달라 보이게 이쪽을 잠깐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오늘은 저희 손님하고 이렇게 새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이 손님이 제가 이제 사실 시간 내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두 번을 갔는데 맞춰서 갔어요. 그때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너무 고맙대요. 그래서 왜요?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써니 씨가 안 왔으면 자기 정말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몰랐을 거라고 그러면서 엄청 막 저한테 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 칭찬받아서 어깨가 살짝 올라갔어. 여러분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어떤 있잖아요. 손님이 너무 그때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그 도움이 컸어요 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뭐 넘버로 나오는 그건 아니잖아. 근데 내 기분의 그 수치가 라랄라랄랄라 다시 라랄라랄랄라 안 돼.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새 집을 살 때 업그레이드, 아니면, 기존 집을 할 때도 어떤 걸 업그레이드 할지에 대해서 손님한테 좀, 부동산 업자로서, 업자라니까 좀 이상하다. 부동산 에이전으로서요, 좀 이렇게, 따스한 어드바이스를 드리면 손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물론 다른 에이전분들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써니 유가 주는 팁. 좀 더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요, 어느 편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모드럼 가면 다 이뻐요. 모드럼처럼 하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가랑이 찢어져요. 제가 그 얘기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그 센텐스를 듣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집을 사셨거든요. 어떻게 유튜브에 나와서 가랑이 찢어진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나? 가랑이 자주 찢어지는 분은 난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서요, 우선 처음엔 새 집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정석, 업그레이드의 정석, 수학의 정석. 난 수학을 못 해가지고 수학 정석 책만 보면 아주, 나 그거 있잖아. 끝나자마자 헌책방에 갔다가 팔았다고. 여러분, 제가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의 정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새 집에 업그레이드 선택할 때요, 대부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뭡니까? 바닥이죠, 바닥. 그죠? 천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잖아. 딱 보이는 게 제일 큰 면이 바닥하고 천장이니까 바닥을 하시는데요. 바닥을 그냥 하나로 LVP든 뭐 마루든 카펫이든 이렇게 정해져 해주면 되는데 어떤 빌더들은 부분 해놨어. 모델업은 다 마루 깔아놓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보기가 싫잖아. 포이어는 마루인데 그 다음부터는 카펫이야. 웬일이다니. 진짜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럴 경우에 바닥을 무조건 갈아야 되는데요. 바닥을 다른 부분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사실은 카펫이나 아니면 다른 바닥재 한 부분, 그러니까 빌더가 기본으로 해주는 부분보다 업그레이드 하면 업그레이드 비용만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거기에 세나에 가면 마치 나한테 기본의 이제 카펫이나 기본 빌더가 선택했던 그 값을 제외한 채 나한테 다 차지하는 것 같은, 나한테가 아니라 손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차액을 차지해야 되는데 차액이 전체 다 한 값인 것 같은 여러분, 저만 드는 생각인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에 디자인 센터에 있는 에이전트한테 물어봐요. 이게 카펫이나 아니면 빌더가 해주는 기본 해주는 거 그거 빼고 차지된 값이 맞느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스퀘어핏당 물어봐요. 여러분, 스퀘어핏당 물어보는 에이전 보셨어요? 디자인 센터 가면은 거기에 있는 에이전이 나를 겁나 싫어해. 근데 내가 뭐 그 여자하고 뭔 상관이야. 저희 손님만 이득 보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면 카펫 기본값이 돼 있고 저희 손님이 마루를 하면 카펫이 만약에 빌더가 3,000불이라는 기본을 해주면 우리 손님이 10,000불을 한다. 그럼 7,000불을 내야 되는데 마치 9,990불이 차지되는 느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꼭 스퀘어핏당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핏당 그 마루가 값이 얼마인지도 물어봅니다. 그냥 에스티메이트 내서 마루를 한 경우에 얼마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 센터 가면 사실 2시간밖에 안 줘. 2시간에서 3시간. 근데 저는 사실은 4-5시간을 잡아먹는, 시간 잡아먹는 하마가 아니라 써니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하고요. 대부분 또 그러다 보면 여자들이 바닥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 부엌 쪽으로 넘어가죠. 부엌하고 욕실을 같이 넘어가요. 왜냐면 부엌하고 욕실에 카우너탑이나 타일이 비슷한 서플라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머티리얼이. 예, 그래서 이제 부엌으로 가는데요. 저는 부엌 캐비넷 업그레이드. 기본이죠. 사실은 빌더가 해놓는 거는 넘버 원인데 거기에 가면 뭐까지 있어요? 5, 6까지 있어. 가랑이를 완전히 찢으라는 거지. 여러분 돈이 있으시면요. 빌더가 원하는 업그레이드 다 하세요.
돈이 있으면 하는 거지 왜 못해? 하죠. 그래서 무슨 부엌으로 가시면 캐비넷 업그레이드는 사실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 사실 캐비넷 업그레이드는 돈이 있으시면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캐비넷 업그레이드 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엄청 비쌉니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엄청이 비싸. 근데 저는요, 그 대신 캐비넷 손잡이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그래요. 캐비넷은요, 나중에 색깔 바꾸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쓰시다가,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벽에 캐비넷하고 아일랜드 캐비넷 업그레이드를 다르게 받아주는 빌더 있으면 생뉴, 어프리시에이트. 그러면 저는 벽에 캐비넷은 안 하더라도 아일랜드 캐비넷은 하라고 한다던가 아일랜드 캐비넷은 안 하고 벽에 캐비넷은 하라던가 그렇게 선택 옵션을 둬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저는 손잡이는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집 전체에 그 캐비넷이나 이런 데 그 손잡이를 바꿔도요. 사실은 300불, 400불 선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기본을 해놓고 나중에 바꾸려면은 하나였던 거 구멍도 2개면은 구멍도 뚫어야 되고 가로인데 세로면은 구멍도 변경해야 되고 내가 선택이 짜가지고 그래서요. 저는 손잡이는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캐비넷이 뭐 별로여도 뭐 캐비넷이지 뭐 그죠? 거기에 손잡이만 바꿔도 겁나 이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써니 말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캐비넷 하라고. 근데 캐비넷 업그레이드 하는데 여러분 10,000불 이상이에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카우너탑입니다. 카우너탑에 요즘에 기본적으로요. 빌더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레나잇이 뭐 그랬는데 요즘에 다 그레나잇은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 그레나잇에 가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없어. 왜? 다 너무 다크 컬러야. 요즘에 화이트나 라이트 컬러가 인기인데 다크 컬러만 기본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써 있는 거야. 거기 그레나잇에 반드시 나를 골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레나잇은 저는 가르라고 해요. 왜냐면은 손님 취향도 있지만 이 트렌드는 무시할 수 없어. 트렌드를 무시하면은 나중에 집이 안 팔려. 그러니까 트렌드를 무시하지 마시고 그레나잇은 저 바꾸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 주방의 그레나잇하고 안방의 그레나잇을 대부분 색깔을 맞추잖아요. 맞추세요. 그리고 대부분 손님 방까지는 하고요. 기존의 다른 방은 그냥 기본으로 놔둔 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일 부분인데요. 사실 타일이요. 욕실 바닥도 있고, 뭐 벽도 있고, 뭐 부스를 할 거냐, 부스 그 벽도 할 거냐, 바닥도 할 거냐. 선택이 너무 많아. 타일 업그레이드는요, 여러분, 기본으로 하세요. 업그레이드 하실 부분에 정하셔서 기본만 하시면 돼요. 타일 업그레이드 제일 비싼 거 하다 보면요. 그거,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그 다음에 세탁실 바닥을요, 어떤 데는 타일로도 기본이 돼 있는데요. 장판 있죠. 바이닐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 바이닐로 돼 있는데 제가 살아보기도 하고 저희 손님이 산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더라고. 그게 일어나. 세탁기 건조기를 놓고 바닥을 바꿀 수도 없어서 힘들어서 저는 웬만하면요. 그 부분에 바이닐로 옵션이 있으면 저는 타일 기본을 하라고 그러고 만약에 없다. 바이닐밖에 없어요. 그럼 그 타일 바닥에요. 홈디포에 가면 거기에 커버할 수 있는 거 뭐 파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들뜬 장판을 가라앉혀 주면서 모양도 이뻐요. 제가 나중에 홈디포 한번 가서 찍어드리면 여러분이 이거구나 아실 텐데요. 그거 하시면 참 이뻐서 제가 그거 하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엌에 아까 잠깐 빼먹었는데 백스플래시. 백스플래시가 요즘엔요. 제가 최근에 설명한 집처럼 그레나잇을 다 올드웨이 올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타일을 하면은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있죠. 타일 그것도 공짜도 아니야. 백스프레시도 레벨에 따라 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몰드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탕을 많이 먹잖아.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에 다 튀겨. 그래서 거기가 사실 청소하기가 지랄 맞아요. 근데 거기가 all the way 그냥 하나의 대리석으로 돼 있잖아요. 강추입니다. 강추. 요즘에 미국 사람들이 좀 늦잖아요. 나는 옛날부터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 이제야 조금씩 하더라고요. 타일에 몰드 칠하고 비싼데 그냥 한 판으로 원판으로 넣으면 너무 편해요. 그냥 쓱싹 그죠? 저 그거 강추합니다. 그 다음에 방마다 엑스트라 전등을 넣을 거냐 엑스트라 아울렛을 넣을 거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분은 여름에 엄청 더운데 팬을 달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달기 힘들기 때문에 방마다 팬을 다는데 빌더가 150불에서 200불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팬 홈디포에 가서 살려고 해도 웬만한 거 100불 이상이에요. 그거 하세요. 전 그거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아울렛은 엑스트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특별히 오피스나 컴퓨터 용량이 크거나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가 있지 않는 이상 아울렛을 엑스트라로 넣을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저희 손님이요, 연세도 있고 한국 사람들은 솔직히 미국 사람에 비해서 좀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비데 많이 쓰시는데 미국 애들은 그 비데 있잖아요. 토일렛 있는데 그 전기 안 넣잖아요. 근데 최근에 빌더들이 원하는데 아울렛을 넣어줘요. 그럼 저는 안방하고 손님방 그리고 뭐 자녀분들이 있는데 걔네도 비데를 써야 된다. 그럼 거기 전선 넣으셔도요. 100불 차지만 하는데 나중에 사람 부르면 300불이 딱.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필요한데 그렇게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새 집을 산다고 해도요. 여러분 인스펙션 가능해요. 어떤 분은 빌더랑 인스펙션 잡혔으니까 그때 가세요. 이런 분 있어요. 근데 제가요. 빌더랑 인스펙션 잡아서 웍드로 하잖아. 빌더가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더라고 다. 짱나. 우리는 그냥 전문가가 아닌 눈으로 보이나 봐. 그래서 저는요. 반드시 빌더가 자기네 파이널 웍드로 하기 전이어야 돼. 아니 파이널 웍드로 I'm sorry. 빌더가 인스펙션 자기네 웍드로 하기 전에 미리 빌더 측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할 거라고 아웃사이더 인스펙터를 써서 할 거라고 노리스를 주셔야 돼요. 그럼 얘네가 언제 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빌더가 웍드로 하기 전에 미리 자기네가 손봐 놓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웍드로를 해서 그때 이제 다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스펙션 한 거 그 용지랑 우리가 지금 파인드 아웃 한 거랑 추가한 거랑 그 다음에 파이널 웍드로 때 마지막으로 다 된 걸 검사하는데 300불 400불 써서 나 그런 정도 완성도라면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새집 인스펙션 반드시 바깥 인스펙터 쓰셔가지고요 하세요. 그래야지 지붕이고 뭐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새 집을 샀는데 지붕이 꾸글꾸글 된 거예요. 너무 보기 싫어. 옆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 손님 집만 그래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따졌는데 코드는 이미 지나갔고 카운티 퍼밋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기는 싫어. 근데 안 해주는 거야. 너무 열받는 거예요. 너무 화났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바깥 인스펙터를 쓰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나중에 쓴 다음에 그런 비슷한 경우에요. 제가 그러니까 인스펙터가 이래저래 해서 저기가 저렇게 꾸불꾸불 하니까 모양도 모양이지만 코스메릭 프라브럼이지만 나중에 바람이 불면 거기에 걸려서 싱글이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리포트에 써주니까 해주더라. 그 빌더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새 집을 살 때나 기존 집을 살 때나 확실하게 물론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셀러분이 저 써니유라는 여자는 너무 까다롭다 그러면서 나한테 집에 안 내놓으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아니야. 난 셀러 측에서 일하면 또 셀러 편이야. 여러분 제가 셀러든 바이어든 여러분 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셀러분들한테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리스팅한 집 다 팔았어. 완전 솔드 아웃. 저도 솔드 아웃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트란에 오셔서 새 집이든 기존 집이든 써니유가요. 여러분께서 선택한 집을 최고로 잘 선택했고 업그레이드 하는 면에서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집을 완성도를 만족도를 높여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트라나에 써니유 만나러 오시고요. 이쁜 집은 써니유 만나면 덤이에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유였어요. Bye. See you later.